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올 한 해 공모주 시장을 돌아보면 그래도 상반기에는 투자가 괜찮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내년에도 몇몇 대형 종목들은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내년에 등장할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공모주 관련된 기사를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화면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상장을 철회한 종목이 13종목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렴풋이 10종목 정도는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종목들이 상장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극도로 침체된 공모주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주식시장 하루에 2%씩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정하거든요.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보면 금리 인상 끝이 점점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금리 인상은 내년 1분기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또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더 이상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는 바닥을 서서히 다져가면서 회복을 준비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공모주 시장도 덩달아 투자 심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시기는 2분기부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겠지만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내년에 당장 등장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몸값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짠 하고 등장하는 게 회사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원하는 바일 테니까요. 여유가 있다면 내년 한 해는 더 기다리겠죠. 반면에 IPO 자금을 급하게 활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등장해도 우리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종목들은 내년에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와 비슷하게 청약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 밸류의 적정한 공모 가격으로 등장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종목을 잘 골라서 들어가 본다면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 환경은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종목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수요 예측이라도 해볼까? 아니면 그냥 철회할까 고민하는 두 친구가 있죠. 마켓컬리와 K뱅크입니다. 두 종목 모두 2월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마켓컬리는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K뱅크도 형님 뻘인 카카오뱅크 주가를 보고 있으면 상장할 엄두는 나지 않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 현재 분위기에서 상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등장하게 되면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년에 등장하게 될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약 10종목 정도가 23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뽑아보았는데요. 화면 보시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대형 종목들이다 보니까 주로 대기업 계열사들인데요. 그룹별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LGCNS입니다. 내년에 등장하게 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기대주인데요. 대기업들은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계열사가 하나씩 있는데 LG그룹은 LGCNS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의 캡티브 물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IT 회사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외주 용역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년 대비 21년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매출이 약 2조 9천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전년보다는 약간 더 많은 실적으로 마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익률도 7%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익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실적과 성장성은 마이너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적당한 밸류로만 등장한다면 인기는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 주주는 LG그룹 지주사인 LG이고요. 이외 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조금씩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52.3%입니다. 지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상장하게 되면 구주 매출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그룹입니다. 작년에 계열사들을 대거 상장시키고 이후 계열사들 전부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욕을 정말 많이 먹었죠.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 라이언하트 스튜디오는 상장을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화면 보시는 두 종목은 아마도 상장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국내에 상장할지 아니면 한 종목만 국내 상장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상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상장을 미루기가 힘든 형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몸집을 상당히 불려왔는데요. 연예 기획사도 인수하고 음악 스트리밍으로 유명한 멜론도 인수를 합니다. 거기다가 네이버 웹툰과 쌍벽을 이루는 카카오 페이지에다가 카카오 방송국까지 한마디로 방송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서는 모든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 그룹이 생각하는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컨텐츠를 담당하는 주력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한 뒤에 사우디에서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약 7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만약에 이 투자가 성사가 되면 상장하기 직전에 투자를 받는 프리 IPO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확정 유무에 따라서 상장 시기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를 받는다면 내년에 등장하지 않고 24년도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살펴보았는데 분기별로 공시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 20년과 21년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매출이 약 350% 커집니다. 아마도 인수합병 영향으로 매출 볼륨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이고요. 이익도 약간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등장하더라도 미래 실적을 땡겨와서 공모가를 산정하지 말고 본인들의 현재 밸류로만 공모 가격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카카오입니다. 지분 73.6%를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들 지분이거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기는 한데 구주 매출로 또 매각을 했다가는 욕을 한 바가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상장하게 되면 그냥 신주로만 모집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역시나 카카오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주력 계열사인데요. 저는 택시를 부르거나 가끔 대리기사를 부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보았는데 최근에 앱을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에 관해서는 토탈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처럼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향하는 종목 올해 상장을 했었죠. 소카였는데요. 공모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책정이 되었지만 상장 후에 급락을 거듭하면서 거의 주가는 반토막까지 빠졌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모 가격에 도달하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엉뚱한 종목들과 비교를 하지 말고 소카와 비교하면서 밸류를 책정한다면 청약 해볼 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분기별로 실적을 공시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20년과 21년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21년도에 매출이 2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하는데요. 과연 올해는 얼마나 더 실적을 늘렸을지가 궁금합니다. 여하튼 소카보다 실적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모 가격만 괜찮다면 이 종목도 인기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보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더 많은데요. LG와 구글이 투자를 했더군요. 그리고 최대 주주인 카카오 지분율이 57.5%이기 때문에 구주 매출은 없이 신주로만 모집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르게 네이버가 직접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는 국내 시장에서는 상장된 종목이 없습니다. 일단 내년에 등장을 준비하는 종목은 라인게임즈인데요. 이 회사도 네이버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고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합작으로 만든 법인이 라인 코퍼레이션인데요. 그 라인이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계열사라기보다는 관계사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드래곤 플라이트라는 게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몇 년 전에 모바일 게임 시장을 석권했던 슈팅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만든 회사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언 디셈버, 대항해 시대 오리진 등 굵직한 게임을 2편 내놓았는데 이슈몰이는 성공을 했지만 아쉽게도 흥행까지는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편의 대작 게임으로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실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21년은 매출액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대작게임 두 편의 흥행 여부가 중요했고, 두 편이 흥행했다면 아마도 괜찮은 실적이 나왔겠죠. 그럼 내년에 상장할 때 조금 더 여유로워졌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실적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네이버 관계사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밸류를 조 단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생각과 현실의 괴리감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SK그룹 보겠습니다. 올해 SK그룹 두 계열사인 실더스와 원스토어는 상장을 철회했죠. 그래도 두 회사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빠르면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실더스는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상장하고 싶을 텐데요. 여하튼 이 두 회사 이외에 11번가 그리고 SK에코플랜트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1번가부터 볼까요?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마존까지 끌어들였죠. 하지만 여전히 적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 정체되다가 3분기에 좀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적자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 실적으로 내년에 등장한다면 가혹한 시장의 환경을 직접 체험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들과 내년 9월까지 상장하겠다고 약속을 한지라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을 더 늘려서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흑자로 전환하는 게 상장하기에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에코플랜트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에코 비즈니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환경이나 에너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여전히 매출의 대부분은 솔루션 사업 부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솔루션이라는 약간 애매한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게 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주력 사업은 건설인데 요즘에 건설 회사들 주가가 완전히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종목은 건설을 최대한 가리고 친환경 사업을 전면에 내세울 텐데 그게 시장에서 먹혀들지 궁금합니다.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세를 주목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밸류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부디 국내 건설사들과 비교를 하면서 적정하게 밸류를 책정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두산그룹입니다. 두산그룹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내년에 등장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 협동 로봇 사업을 하는 종목들이 모두 청약 흥행했었잖아요. 유일 로보틱스도 있었고 뉴로메카도 있었죠. 하지만 진짜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시장 4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협동 로봇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은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봇 관련된 사업만으로도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끌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시장 분위기가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등장만 한다면 인기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 주주는 두산이고요. 21년도 말에 400억 원 규모로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약 9% 정도 매각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최대 주주 두산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주 매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회사인 두산도 현재 자금은 필요한 상황일 테니까요. 자,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머테리얼즈인데요. 에코프로는 양극재 관련된 수직 계열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양극 활물질을 전구체로 만들어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극재 전구체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중국 쪽에서 원료를 공급받으면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에코프로 머테리얼즈에게는 더욱 호재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은 모르지만 21년까지 실적을 보면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익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실적이라면 회사의 포텐셜을 고려했을 때는 실적은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건은 밸류가 될 텐데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공모가 뻥튀기 하려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현재 가치 정도로만 욕심 부리지 않고 밸류를 선정한다면 인기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대 주주는 에코프로이고 지분 약 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아주 높지는 않죠. 그래서 구주 매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년 한 해도 공모주 투자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깐깐하게 잘 고르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고르고 좋은 수익을 거두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